안녕하세요, 시포스나인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아침 일찍 오셔서 승차감 개선 리프트업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일단 제품이 어떻게 되는지, 장착이 되는지 소개부터 하고, 또 일반 시청하시는 영상 시청자분들께 좀 필요한 내용 좀 알려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오늘은 영상 촬영 진행합니다. 자, 오늘 차량은 초창기 렉스턴 스포츠 차량이고요. 보시다시피 앞뒤 쇼바 프로펜더로 하고 단합의 스프링 작업을 하고요. 부싱 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쪽도 작업을 이렇게 다 해드렸고요. 보시다시피 프로펜더 쇼바 BMS 레터럴 로드 단합의 스프링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고, 저희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 프로펠러 샤프트 연장 킷하고 미션 마운트 락, 저기 보이는데요. 이렇게 미션 마운트 락을 장착을 해서 각도 좀 맞춰드리고, 이렇게 떨림, 프로펠러 샤프트 떨림 방지를 위해서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는데, 이 프로펠러 샤프트 연장을 하는 거는 이 프로펠러 샤프트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를 더 길게 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리프트업을 하게 되면 이 대우가 앞으로 눕거든요. 앞으로 살짝 누워서 여기 부분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완충을 할 수 있는,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여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으로 프로펠러 샤프트가 밀려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길이는 짧아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짧아지죠. 짧아지다 보니까 앞으로 대우가 눕고 프로펠러 샤프트는 밀려 들어가서 짧아지니까 이만큼을 연장을 해서 대우를 좀 뒤로 밀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연장 킷입니다. 그래서 연장 킷의 목적은 샤프트를 길게 빼주는 게 아니고 뒷대우를 원래대로 좀 이렇게 원래 각도대로 좀 세우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경기도 모 매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잠시만요.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네요. 자, 프로펠러 샤프트 다운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프로펠러 샤프트 다운을 하는 경우는, 지금 여기는 저희는 프로펠러 샤프트 다운을 하지 않았는데, 프로펠러 샤프트 다운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바디업이 하고 2.5인치급 이상 리프트업을 했을 때는 프로펠러 샤프트 다운을 해야 됩니다. 각도 때문에. 근데 2인치에서 그냥 단순하게 2.5인치 스프링만 세팅, 바디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프로펠러 샤프트 다운을 하게 되면은 이 센터 베어링이 밑으로 꺾여서 요 부분에 프로펠러 샤프트가 달랑말랑해서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프로펠러 샤프트 다운을 하는 경우는 왜 다운을 안 하는지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프로펠러 샤프트 다운은 바디업을 했을 때는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각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단순한 리프트업 작업에서는 프로펠러 샤프트 다운을 하시게 되면 이 베어링의 데미지가 엄청나게 먹어요. 그리고 꺾여갖고 여기에 프로펠러 샤프트가 회전하면서 잘못하면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좀 내용을 좀 전달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또 했던 게, 자, 리프트업을 하게 되면은 스테빌라이저가 대우에 단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글쎄요, 지금 공간을 보시면은 이게 닿을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무슨 다른 작업을 뭐 하셔갖고선 이렇게 손님들한테 얘기를 해갖고, 저희한테 문의 전화 오신 분이 리프트업을 하게 되면은 뒷대우가 닿는다고 하더라. 스테빌라이저가 뒷대우에 닿는다 하더라.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해서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왜 여기는 안 하냐, 뭐 그런 내용을 물어보셨어요. 닿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2인치 리프트업, 이런 에서 2.5인치 리프트업에서는 닿지 않아요. 이게 닿을 수가 없고, 가끔 가다가 여기다 보면은 뭐 3종 세트 달아갖고 스테빌라이저가 돌출되는 경우는 이게 앞으로 오면서 여기에 닿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순정 상태로 해서 저희는 순정을 유지를 해주기를 권장하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가 뭘 달죠, 삼성 세트는. 그런 경우랑 리프트업하고 매칭이 잘 안 맞으면은 이 스테빌라이저가 뒷대우에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 트러블이 일어날 때.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작업해드리는 세팅에서는 그런 문제가 전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말하신 사장님이 이쪽 계통에서는 워낙 짬이 오래되신 분이라 그분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좀 부연 설명을 하면, 각도가 높기 때문에 닿는다라는 그런 내용보다는 어떻게 세팅을 해서 매칭을 했느냐에 따라서 닿고 안 닿고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유가 충분해요. 이건 스테빌라이저가 닿을 수가 없죠. 그럼 스테빌라이저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스테빌라이저는요, 차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면 얘가 이쪽에 연결이 이렇게 다 돼 있죠. 링크랑 차체 연결이 돼 있어서 반대의 힘으로 얘가 비틀어져 갖고 얘가 조금 비틀어지면서 움직여요. 그러면서 차가 기울어진 반대 방향으로 반대의 힘을 작용시켜줘서 차가 전복되지 않게끔 해주는 게 스테빌라이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닿는다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저희 쪽 작업에서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예. 굉장히 여유가 많아요. 도대체 이게 왜 닿는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디업을 했다고 해가지고, 리프트업을 2.5인치로 올린다고 해서 얘가 대우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작업을 했을 경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단순하게 이 작업을 이렇게 하면은 닿기 때문에 이 작업을 또 해야 된다.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희가 뭐 정비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예. 이런 작업 1, 2년 한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분의 말씀이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닿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거든요.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시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하면 닿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면 이거를 보완을 해준다. 약간 좀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셨다고 저는 이렇게 손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확실하게 좀 알려드리고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전혀 닿을 수가 없어요. 이 갭 여유가 상당합니다. 손가락이 2개가 거의 들어갈 정도 이렇게 여유가 생기는데, 손가락 2개가 들어갈 정도 여유가 생기는 이 공간이 과연 휠 트러블이 일어난다고 얘가 닿는다? 그거는 좀 불가능한 얘기죠. 다른 작업을 다른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닿는다는 거죠. 바디업이나 아니면 어떤 작업을 할 때는 분명히 여기에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해주긴 합니다. 그 다음에 승차감 개선을 위해서 도끼로드를 바꾸는 거. 저희가 작업을 다 해봤지만 이거 잘못 건드리시면 샤프트 엄나 떨어요. 조절식으로 하는 것도 추천 안 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제일 안 떨게 하는 방법은 가장 적정량을 맞춰서 얘를 좀 더 뒤로 밀어내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뒷대우를 너무 잡아요. 그래서 코너 돌 때 뒷바퀴에 잡는 힘이 엄청나게 깨진다. 그래서 코너를 돌 때 뒤가 잘 안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도끼로드를 바꾸면. 로우링크랑 어퍼링크. 오프로드 뛰는 차들은 이거를 필수로 바꿔줘야 돼요. 얘가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승차감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 도끼로드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잘못 교체하시면 프로펠러 샤프트가 엄청 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끼로드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작업은 다 끝났고요. 이제 시운전 한 다음에 얼라이먼트 작업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서비스 차원에서 밸런스를 좀 봐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그것만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 휠 타이어는 이제 리프트업 하시기 전에 고객님께서 먼저 휠 타이어를 바꾸셨어요. 근데 핸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세요, 고속에서. 자, AT 타이어는 트랙션이 엄청 세요. 특히나 이 골을 보시게 되면은 이 골에서 걸려서 넘고 가는 힘이, 골에서 골을 넘어가는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바퀴가 바닥에 접는 그립력이 잡는 힘이 세다는 얘기죠.
그러면 처음에 이 H 타이어를 이렇게 휠을 바꿔서 장착을 하면은 핸들이 떠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밸런스를 잘못 봤다, 막 엉터리를 봤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처음에 이 새 휠과 새 타이어가 들어가면은 휠은 이렇게 너트로 차체에 고정이 돼 있고 타이어는 이 고정돼 있는 휠에 그냥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타이어의 특성상 잡는 힘이 세기 때문에 이 휠에서 이 타이어가 조금씩 움직여서 초반에 타이어가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AT 타이어를 끼시고 휠을 바꾸신 차들은 보통 두세 번 정도 밸런스를 더 보거든요. 어느 정도 얘가 미끄러지면서 이제 여기가 조금 마찰력이 생겨서 타이어가 잘 안 움직일 때는 그다음부터는 밸런스가 잘 안 틀어지는데 새 타이어와 새 휠을 꼈을 때는 밸런스가 좀 잘 틀어져요. 그리고 AT 타이어가 잡는 힘이 세기 때문에 좀 휠에서 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들이 많으셔요. 예,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니까 뭐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업체들에서 뭐 엉터리를 했다 이런 내용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게 이 차량의 휠 타이어의 특성이 있으니까 한번 교정을 더 요청을 해서 한 번 더 보게끔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게 더 맞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영상 여기까지만 마치고 시운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